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녹지정원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회계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금,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일반 회계와 기금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 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2021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생일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국 소관 일반 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기금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 회계 결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환경국장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일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용식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석규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권기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성욱 용련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박재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기금 결산안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회계,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결산서 11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환경국 징수 결정액은 711억 2,100만 원으로 이 중 709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5,8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 중 일부 금액은 이중 부과이며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155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1,049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79억 2,3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억 9,20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 현액은 362억 4,200만 원이며 30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 2월은 한 건에 3억 원이며 계속비 2월은 5건에 54억 300만 원이고 총 집행 잔액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비용 교부액 1억 7,200만 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차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야생동물 보호 및 보건 사업의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5,100만 원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직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304페이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 예산 현액은 456억 4,800만 원이며 414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 2월은 2건에 16억 7,700만 원이며 사고 2월은 3건에 2억 4,300만 원으로 총 집행 잔액은 22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305페이지 전기 굴삭기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원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LPG
2차 전환 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 6억 3천만 원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14억 1,800만 원은 국비 매칭 대비 12 미확보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307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세출 예산 현액은 16억 원이며 대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전 업무 협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후 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 현액은 320억 6,700만 원이며 316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2월은 한 건에 3억 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308페이지 환경미화원 복리 승진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견학 취소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성암 온산 3산 매립장 관리에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은 시설장비 긴급 교체 사유 미발생으로 시설비 3,200만 원은 매립장 긴급 복구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556페이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은 2020년도 말 310억 6,700만 원에서 2021년도 53억 6,500만 원을 조성하고 79억 500만 원을 반환금으로 지급하여 2021년도 말 보유액은 285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결산서 첨부 서류 226페이지 2월 사업입니다. 2월 사업은 총 15개 사업이며 명시 2월은 3개 사업에 19억 7,700만 원, 사고 2월은 3개 사업에 2억 4,300만 원, 계속비 2월은 9개 사업에 57억 400만 원입니다. 279페이지 명시 2월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신차 출고 지연 등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사고 이월입니다.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 차량 출고 지연에 따라 보조금 청구 기한이 2022년 12월 말로 연장되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은 사업장 중도 포기로 추가 대상 선정 등으로 설치가 지연되었으며 수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이 2021년 4월 확정되어 용역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계속비 2월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대화강 하상교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 완충 저류시설 설치비 지원, 울산 미포 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 저류시설 설치, 그리고 온산 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 저류시설 설치와 성암 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은 아직 사업 완료 시기가 남아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 지출 결산 순입니다. 11페이지 2021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은 2,166억 8,7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978억 1,200만 원으로 차기 2월액은 188억 7,4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587억 4,5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634억 4,100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46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1조 486억 100만 원이며 자본은 8,972억 1,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며 부채는 1,513억 8,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연도별 업무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건설 개량 수선 공사 개요입니다. 2021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송공사는 총 352건에 838억 1,400만 원입니다. 공사 시행 세부 내용은 결산서 18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운영 성과는 결산서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7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1,418억 7,800만 원이며 매출원가 1,492억 3,20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 99억 3,900만 원, 영업외 수익 168억 6,700만 원, 영업외 비용 42억 7천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 46억 9,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 순손실은 지난해 201억 8,400만 원에서 46억 9,600만 원으로 154억 8,8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하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총수익은 135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BTL 이자 부담 감소 등으로 총 비용은 19억 4,3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8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수입 지출 결산보고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총 2,194억 6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1,467억 1,1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580억 8,300만 원, 2월 재원 146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결산액은 총 1,978억 1,2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1,005억 2,4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852억 9,700만 원이며 2월 예산 지출은 119억 9,1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 2월액 302억 3,500만 원, 수입 1,864억 5,200만 원, 지출 1,979억 1,200만 원으로 차기 2월액은 188억 7,4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출 내역 중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68페이지 수선유지비 6억 8,700만 원은 수질개선 사업소 보수공사 집행잔액이고 동력비 2억 6,500만 원은 하수처리 시설 및 중개, 맨홀 펌프장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168페이지 민간 위탁금 26억 5,300만 원은 하수처리 시설 관리 대행 사업비 및 민간 투자사업 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174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 2억 9,900만 원은 당초 예산 3억 원 중 하수 유출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부족분 88만 원 지출 후 잔액입니다. 180페이지 2월 예산 중 구축물 시설비 8억 6,700만 원은 노하수활로 정밀조사 용역 회야하수 처리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84페이지 약품비 2억 6,500만 원은 용년 수질개선 사업소 하수처리 약품 계약 단가 하락과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수선유지비 5억 900만 원은 용년 수질개선 사업소 하수 슬러지 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86페이지 동력비 3억 5,800만 원은 고효율 기기 교체로 전년 대비 약 13%의 전력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시설비는 공사, 용역 계약 낙찰 차익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92페이지 약품비 1억 200만 원은 온산수질개선 사업소 하수처리 약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예산 결산 부속 명세서와 235페이지 경영 분석 지표 및 241페이지 참고 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장께서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장 박재만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0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 36억 4천만 원보다 1억 5,200만 원이 적은 3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42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 예산 현액은 82억 1,300만 원으로 그중 79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1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 메탄 발효조 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 6,800만 원, 바이오가스 시설 운영비 협찬물 소각 처리비 6,5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21년도 회계연도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재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 및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 회계 및 기금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17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 결산 중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집행잔액 1억 7,200만 원 사유, 환경보전과 소관 전기굴삭기 보급사업 집행잔액 1억 원 사유, LPG차 전환지원사업 집행잔액 6억 3천만 원 사유,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14억 1,800만 원 사유, 자원순환과 소관 모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 집행잔액 3천만 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4억 200만 원, 맹시 2월 사유와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억 1,900만 원 사고 2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 결산은 대부분 예치금 횟수가 수입 재원이고 주요 지출 내역은 예치금과 반환금 지급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24에서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중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약품 처리비 집행잔액 2억 6,500만 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월 사업은 공사 및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중에서 주요 불용 사유는 바이오가스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금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정치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05페이지 보시면은 LPG 전환 사업, 소규모 사업 설치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잔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PG 전환 지원 사업은 그 어린이 통학 차량 차량에 대해서 이제 LPG 신차를 구입하면은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42대를 그 목표로 했고요. 예산은 9억 2,300만 원이었는데 그 1억 7,5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 12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12를 그 확보를 못하고 이제 12 확보한 것만큼만 이제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은 6억 2,900만 원이 6억 2,900만 원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 정책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 못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시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시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우리 과에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 재정상 그때 그 작년에는 그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 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거기 예산을 투입을 안 한 거죠. 어쨌든 정부 시책에 따라 가지고 같이 조금 예산도 투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 국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예, 국비 매칭하는데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 뭐 환경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 303페이지 보시면은 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복원 사업에 잔액 발생한 데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그 야생동물 보조관리센터에 저희들이 공사공단 그 경상 전출금이 있습니다. 전출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전체 금액이 한 6,1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운영비 쪽에 보면 돈이 이제 그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아까도 그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인원을 갖다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인원 충원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 돼서 이제 돈이 한 4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원이 충원이 된 겁니까? 예, 원래는 지금 현재 그때 이제 급수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그 수의사 개념인데 급수가 좀 낮다 보니까 자기들이 저 조건에 맞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급수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충원할 계획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뭐죠? 거기에 보면 이제 각종 우리 울산광역시 내에 그 동물 부분에서 로드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동물 부분에서 이제 진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센터 보시면 됩니다. 예. 진료라든지 그 로드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동식물 복원도 해야 되고 동식물 요거는 동물 구조 관리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부 정책이 보호도 해야 되고 예. 또 개체수 조정도 해야 되고 그렇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은 그 예산은 전에 그 소진이 됐습니다만은 야생동식물 피해 예방 사업에 가지고 3,600만 원이 편성되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이죠? 아마 고라니 멧돼지 농작물 이제 피해 이제 방지를 위해서 뭐 방조망이나 목채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구군에 뭐 울주군이나 뚝군에 이제 농지에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예. 뭐 농작물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전액 보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 그 사업을 이제 거고. 거기에 이제 농작물 피해 방지 위해서 뭐 철조망이라든지 이런 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물론 뭐 울주군이나 북구하고만 거의 해당이 되겠지만 예.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 가지고 야생 동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물론 보호도 해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총기류를 가지고 물론 이 환경국에 해당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총기류를 가지고 그 밀반입이 아니고 출반입하는 시간이 딱 제한이 규정이 돼 있더라고 경찰서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멧돼지가 고라니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원들처럼 와가지고 근무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해당은 없지만은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인 예산은 예산 담당관실에서 조율을 하겠지만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매칭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 사업이라도 조금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환경국에 2021년도에 미달성 사업이 2건 있던데요. 환경 정화 행사 달성률이 84%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미달성 사업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네. 네, 자원순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성과 보고서에 보면은 환경 정화 행사 참여 미달성 부분이 84%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단체들이나 시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자연 정화 활동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못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고 우리 행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화 활동만 실시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네, 계속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떤 여름 행락철 되면은 유원지라든지 행락철에 대한 쓰레기 수거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요. 그 추석 맞이 뭐 어떤 행사에 따라서 많은 이 정화 활동들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외 활동도 못할 분들은 집합이 제한되다 보니까 활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전에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125% 이상 정도 달성을 했었습니다. 예, 2019년도 이전까지는요. 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목표 달성률이 95%이던데 이것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그 작년도의 목표는 4,500대였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4,262대를 그 조기 폐차를 했습니다. 그 이제 목표를 달성 못한 사유는 그 코로나 19도 이제 이유가 있고 반도체 수급이 지금 그 이제 신차에 대해서 반도체 수급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차가 출고되는 게 제때 나왔으면은 조기 폐차 사업을 그대로 진행 계획대로 됐을 건데 그 신차가 출고가 지연되는 바람에 조기 폐차 이행률이 조금 목표를 달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2건 다 이해가 되는 항목들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가 소관 결산서 30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 사업비 보조금 반납금이 15억이나 되던데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가 그 보조금 반납 부분은 아까 정치락 위원님께서도 이거 질의하셨듯이 이제 국비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매칭을 이제
다 100% 못한 바람에 그 이제 보조금 일부가 만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잔액 7,800만 원도 연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제 사업하다가 이제 사업 계획대로 이제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제 그 사업을 하고 난 이제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억 8천만 원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7억 8천만 원 중에 예. 그 6억 2,650만 원 부분은 그 LPG 전환 지원 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이제 국비가 남은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남을 걸 예상을 해서 그 국비 요청은 안 하고 그 이제 서류상으로 남아 있고 실제로 반납한 금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요, 8페이지 쪽에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가 부채 비율이 3.9%인데 비해서 하수도 부채 비율은 16.9%로 굉장히 높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그래서 부채 비율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하수도 요금은 최근에 올해도 이렇게 요금 인상이 있었더라고요.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작년, 재작년은 11% 인상이 있었고 2022년도에는 또 10% 해서 3년째 32% 인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왜 16.9%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월 과장입니다. 사실 하수도 부채 비율이 상수도보다는 약간 높은 사유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 따라서 부과하는 하수 사용료가 있고요. 상수도 외에도 지하수라든지 각종 또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업용수 따른 하수 사용료, 하는 사용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거의 체납이 없습니다. 같이 그래서 상수도가 체납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상수도를 수도가 안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원천 봉쇄를 하니까 그 체납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라든지 이런 사용하는 간이 상수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사실 또 영세한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영세한 분야 사람들이 좀 많고 또 오대도 또 부도나고 또 다른 데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또 전체에 많습니다. 그런 또 사용이 되고, 또 부채는 저희들이 좀 부채가 사실 전체가 한 1,500억 정도 됩니다만 그 부채는 거의 다 BTL이나 BTO 사업장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들이 주로 매년 연도별로 돈이 나가는 그런 부채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리 높게 나오지만은 그리 높진 사실은 한 34년 되면 다 나가는 그런 돈들이고 일부 되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상수도는 요금 인상이 거의 없었는데도 비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아까 3.9%고 두 개가 비교가 많이 돼서 반대로 또 하수도는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상수도는 BTL이나 BTO 사업이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BTL, BTO 사업이 우리 하수 처리장이나 갈로 이게 BTL, BTO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한 1,500억 정도 되거든요. 2034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주로 대부분 2,500억 되고 나머지들은 우리 일반적인 부채는 한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연 수질 개선 사업소 아까 약품 국장님께서 설명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약품 처리비 집행 잔액이 2억 6,500만 원 남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제 하수 처리 과정 중에 고분자 응집제, 가성소다, 우기 응집제, 메셀로스 등을 사용하여 하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고분자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사용량이 한 20% 정도 감소가 됐고요. 또 조달청, 예, 다수 공급자 계약 단가가 하락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pH 조절용 가성소다가 저희들이 2021년부터 사용량이 지금 대폭 줄어갔고, 예, 구매 예상 물량을 지금 720톤에서 현재 146톤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 중에 거기에 예, 불가피하게 좀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네. 결산서 301페이지고요.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9천만 원, 약 2억 원 정도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전체 우리 친환경 생태도시 전체 이제 과목인데 이게 이제 사업 과목이 뭐고? 사업 분야인데요. 이게 보면 지금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경 개선 부담금과 경유차량 감소에 따른 이제 수익금 1억 7천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무관리비 뭐 작년 같은 경우 21년 같은 시책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크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방금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이 이제 경유차는 감소에 따른 거기 1억 7천이 최고 큰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 행사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올해 와서 평균적으로 보통 이 정도로 집행잔액을 남기시나요? 아닙니다. 아니고 이 원래는 이렇게 남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방금 이야기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워낙 경유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폐차시키고 친환경 차량 많이 넣다 보니까 세입이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금액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현상이 발생되고 전년도라든지 향후도 이렇게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선명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들이 LPG 전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드리는데요. LPG 전환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예산을 급격하게 늘린 이유가 뭐죠? LPG 전환 사업에 보시면 전년 대비 예산이 20년에 결산이 보니까 보자. 1억 5천이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9억 2천으로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뭐죠?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LPG 전환 지원 사업은 네. 어린이 통학차 노란 버스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기존의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LPG 차를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게 이제 2000년도까지는 이제 뭐 홍보 부족도 있고 아직까지 이제 기존의 경유차를 그대로 이용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좀 많았는데 네. 이제 홍보도 이제 각 어린이집이나 뭐 이제 노란 학원이나 이런데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작년도에는 좀 더 신청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잡을 때 2000년 예산은 1억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021년에 갑자기 92억으로 바뀌어요. 예산을 책정할 때 이렇게 갑자기 과다 책정을 하고 결국은 또 결산은 또 1억 7천으로 끝이 나버렸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왜 과다하게 잡느냐 말이에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이제 예산을 네. 9억 2,300만 원 잡은 거는 네. 그 전에 이제 수요 조사를 이제 예산 잡을 때 수요 조사를 해서 좋아요. 그럼 예산에 반영했다. 그럼 결국은 이 예산이 충분히 소진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 답변이 국비
대비 매칭 시비를 확보 못해서 그러면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이 부족했다는 뜻이, 홍보가 부족했다는 뜻이 뭐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집행 못한 사유는 이제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이제 그러면 신청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부족해서 지금 국비 매칭하는 우리 시비 부족해서 결국은 집행을 못했다 이 뜻입니까? 국장님 이거는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 네. 저 환경부에서 LPG 전환 차량을 위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준 건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비교하면 많이는 내려줬는데 그걸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시비는 2020년도 수준으로 매칭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을 했고요. 혹시 신청해서 그럼 이 매칭을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 못 받은 그런 사유도 있나요? 일단 그 신청을 접수를 받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몇 대까지만 받는다. 그래서 4,200뭐 몇 대까지 받았다는 이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국장님 특히 이거는 특히 우리가 지금 환경국이잖아요. 네. 우리 울산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그렇다면 노후된 그 LPG에서 나오는 그죠? 네, 그런 거 있으면 국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좀 이거를 국비 준비된다며 우리 시비 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제대로 신청에 밀려서 못했다. 이거는 환경국 이거 좀 맞지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제대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지원. 아까 이것도 국비 매칭 부족해서 그랬다 답변하셨죠. 페이지 예산 305쪽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환경국에서 정말 그 대기업은 그런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되어 있지만 이런 소규모는 결국 우리가 시가 좀 선조적으로 각 사업장에다 안내를 해주고 그런 혜택들을 주어지고 하는 예산 때문에 이걸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결국 시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14억 가까이 반납을 했다?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이것도 또 시비 매칭인가요? 맞습니다. 뭐 사유는 이제 아니 환경국이 홀대 받는 국이가 왜 그러노?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그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억 정도 이제 그 확정이 됐는데 시비 필요액이 한 16억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네. 자부담 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비 확보는 5억 정도밖에 못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국비에 그러니까 결국 맞춰서 시비가 지금 환경국에는 거의 반납 사유가 시비가 확보가 안 돼가 튕겼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특히 내년 우리 당초 예산에는 국장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은 이제는 좀 더 나은 환경 살 권리를 굉장히 맞습니다. 주장하는 시대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경국이 할 일이 그렇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좀 잘 설명하셔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자체 대교용 측정망 설치 운영이 예산 이걸 하나도 못 썼어요. 아까 그게 이제 원래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설명서에 보니까. 측정소 설치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그 측정망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게 지연이 돼서 올해 다 2월 됐고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어디다가 했죠? 그때 우리한테 그 사업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업무 보고할 때. 자, 그다음에 하수도 관리 좀 질문 드리고 빨리 연락드리겠네. 자, 하수도에 먼저 짧게 그 예비비 사용해 보니까 하수 유출 교통사고 민사 소송 돈은 비록 뭐 88만 3천 원밖에 안 되지만 그 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교통사고 유발했나요? 하수가 유출이 돼서? 예,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2019년도에 그 양산 웅상 그 지구 안에 서창 롯데마트 앞에서 그 도로상에 그 하수 유출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소송 금액이 5천만 88만 3천 원이 나와가지고 부족한 88만 3천 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5천 플러스? 예, 88만 3천 원. 아, 들어갔다 이 말이죠? 예.
그 교통 이제 우리가 하수도가 이제 이게 누출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네요. 예. 자,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손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타 시도 대비 우리 부채 아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상수도는 가정에 들어가는 게 딱 이렇게 계란계 나오지만 사실 하수도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루트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은 좀 이해는 하겠는데 타 시도 대비 우리 시가 어때요? 아, 부채 비율요? 네네, 부채 비율. 아, 그 뭐 타 시도하고는 사실 비교가 하기 어렵니다. 그 아까 부채라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 하수도는 분류식 하수도 100%로서 고도 하수 처리 100%, 타시도 비교가 사실 안 됩니다. 비교 안 되는 예, 거죠. 그러 하다 보니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하수 처리장이 10개가 운영되고 있고 한 지역 안에 그 선진 하수도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 하도소 연간 2,100억에서 2,600억 정도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국비 매칭 사업을 100%입니다. 그래 해도 좀 자금이 요즘은 또 사용료가 동결, 각종 오인자 부담금 동결 또 이리 되다 보니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게 BTL, BTO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손명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좀 부채 줄이는데 어쨌든 뭐 조직의 문제라든지 또는 그죠? 좀 이제 노력해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 하수도 특별회계 영업외 비용이 그 전년도 결산액 대비 그죠? 사업 비용이 이렇게 190%. 예. 이 여기 대해 설명 특별 손실은 또 뭐죠? 15쪽 제일 하단에 사업 비용 부분. 예. 응? 어디 왔나? 아, 요거. 15쪽에 사업 비용. 예. 전년 결산이 1,100인데 영업외 비용 우리가 당년도는 2,160이에요. 그죠? 여기요. 이게요. 비용. 영업 비용이고 요거는 영업 비용은 뭐고 영업외 비용, 영업 비용은 영업 비용, 이자 비용하고 영업 외고 영업 비용은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영업 수익 그래서 줄어들었나? 비용 임대료 상황이 나가서 그렇고 예, 위원장님 좀 더 제가 죄송합니다. 사실 영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사실 하수도 사용료가 물을 쓰는 것이 상업용의 경우에 목욕탕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안 가가지고 하수 사용료가 엄청 줄어들은 그런 사용들이 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으로서는 사업 비용인데 지금 사업 수익이 아니잖아요. 예, 영업 사업 비용. 예. 예. 예, 그래가 줄어가지고 처리장. 그러면 목욕탕에 물을 많이 써줘야 우리가 수익이 더 생긴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줄어드니까 다른데도 자동차 부용도 좀 사용하는데 좀 줄어야 된다. 줄어드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업 비용이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더 나가는 거예요. 예. 어차피 공장은 돌아가고 유효 인력은 다 돌아가니. 그럼 이 특별 손실은 뭐예요? 영업 특별 손실 영업 부용 요것은 빗대료 임대료 이제 상한 이자하고 우리 BTL, BTO 사업에 상한 이자가 평상시에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 비용에 특별 손실 포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BTO, BTL의 그 지금 뭐고 운영 이용료가 왜 여기 특별 손실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특별 손실. 그래. 그 상한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데 특별 손실은 그게 아니고 영업 비용 전체는 BTL 상한 이자도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데 특별 비용은 우리 셋째 자녀
셋째 자녀. 셋째 자녀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그런 네. 비용입니다. 예. 그래가 더 많이 줬다, 더 작게 줬다. 이제 우리가 감면을 시켜줘야 돼요. 시기 줬어. 예. 하수 사용료를 작게 받으니 예. 더 손실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오케이. 하나만 더 지략해 하수도. 페이지 146 설명서 하수도. 그 결산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 예. 당초에는 그 235억을 편성하고요. 예. 추경에 42억을 줄었죠. 삭감했죠. 예. 그럼 최종 예산이 192억이다,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 결산액이 156억이에요. 예. 그럼 예산하고 36억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 이 순세계 잉여금은 예산과 결산액이 같잖아요. 근데 왜 차익이 발생해요? 그 순수익이 예산하고 차익이 발생한 사유는 네. 사실 우리가 이 세입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세입이 그대로 다 들어오면은 네. 이게 갖다 질 수가 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세입이 아까도 얘기했던 코로나 영향이라 해갖고 실제 수입이 네. 한 84억 정도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수입이 이제 줄어들이다 보니까 집행되는 거하고 집행은 수입보다 얘가 또 지출은 그대로 되고 84억이 줄어들고 98억이 이 집행이 되다 보니 그렇게 이제 순수익 잉여금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통 예. 전년 결산 후에 예산액 조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이는 왜 그러냐면 같이 아까 세입이 그대로 되고 아니 일반 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회계는 똑같거든요.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된 똑같잖아요. 상태에서 하니까 예. 갖다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징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 아하. 징수 금액을 가지고 세입이 되니까 징수 금액이 줄어들어버리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이렇게 예. 징수가 이렇게 많이 미비해요? 아까 보니까 58점. 평상시는 잘 되는데 이번에 몇 년 또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이래 가지고 목욕탕하고 상업용으로 안 쓰다 보니 일반 가정용은 쓰는데 가정용은 단가가 낮거든요, 작거든요. 상업용이 단가가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용년 약품비 아까도 우리가 동료 의원들 질의도 했는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갑자기 요즘 뭐 물가 안 오르는 거 없는데 이 약품은 왜 단가가 이만히 떨어지나요? 여기 사유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네. 응집제. 예, 응집제의 단가는 사용량 대비 사용량도 한 20% 감소되고 단가도 일단 하락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저희들이 그 pH 조절용 가성 소다가 지금 2021년부터 사용량이 아니, 사용량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설명서도 보니까 단가가 2020년에는 2,922원이었어요. 킬로그램당. 근데 이거는 갑자기 1,919원으로 확 떨어졌는 거예요. 그건 1,000원 이상 떨어져서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 그건 이제 조달청에서 아하. 가스 공급자 계약을 그렇게 해주면은 저희들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게 조달책이 이게 가능한가 보죠. 그거는 그 자세한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날 수도 있나. 그 조달청에서 일괄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 금액이 킬로그램도 이만히 차이 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호 환경국 및 용년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생태건강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경 환경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일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기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 철새 여행버스 운영에 민간 사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철새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조례와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분석평가 심사 결과는 이견이 없었으며 시민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규 참고사항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위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철새 여행버스 운영의 민간 사무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하게 어쨌든 철새버스 그죠? 이제 민간 해당한 업체 잘 선정하셔가지고 안전 그리고 이건 5년마다 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다 그죠? 예. 오케이. 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에 어긋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에 어긋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증 제4항 의안번호 제40호 2021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생인회권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다른 데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녹지정원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정국장 이석용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은 녹지 공과장입니다. 장태훈 태화강 국가정과장입니다. 김남희 생태정과장입니다. 이건석 수목원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 전국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우리국 징수결정액은 429억 8천만 원으로 이 중에서 429억 1천만 원을 수납하고 7천만 원을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율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세출결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1,05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966억 원을 지출하고 78억 원을 이율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태화강역 환성센터 주차장 구축 사업 예산으로 20억 원, 이 중에서 19억 9,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자명은 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녹지공과 세출결산은 예산액 900억 4천만 원 중에서 821억 원 7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67억 9천만 원을 이율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은 314페이지 울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에서 가로수 식재관리 1억 5천만 원, 울산대공관리 4억 원 등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액 3억 8,500만 원은 이중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태강 국가정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76억 9천만 원 중에서 65억 7천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2천만 원을 이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생태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79억 원 중에서 78억 5천만 원을 지출하고 총 집행잔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석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바른 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울산 수목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소 사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수목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이 21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천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세부 내용은 세부사업 수목원 운영 부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세부사업 인력 운영경비 부문의 공무원 보수 1,2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천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전국 및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 전국 소관 중 일반 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45에서 48쪽을, 강력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녹지 전국 소관 세출 결산 중 녹지 공각 소관, 가로수 식재관리, 울산대공원 관리, 문화공원 관리 등 공사 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6억 1,800만 원 사유, 산림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3억 8,400만 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도 명시 2월 사업으로 도시 반환길 숲 조성사업 40억 7,600만 원 사유와 무지공원 조성사업 19억 9,700만 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태화강역 환성센터 주차장 구축 공사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결산 중 집행잔액 4천만 원은 수목원 운영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 정원구 소관,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지 공원과 안창원 과장님. 예. 결산서 313페이지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총 10억 6천만 원이 있고요. 굉장히 많던데 공원 녹지 조성 사업비 6억 등을 포함해서 10억 6천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로 보면은 결산서에서 나와 있다시피 주로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들입니다. 이게 전출금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집행 내역에 뭐 세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제일 큰 사유는 이 인건비에서 많이 이제 많은 인력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 자기들이 편성한 기준에 성과국 같은 경우에는 250%가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가를 하게 되면은 평가 등급이 떨어져서 200%로 조정이 됩니다. 그럼 50%라는 그 이제 금액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중 이용 장소들이 이게 이제 휴무나 아니면 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 인력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제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들이 많이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이제 연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6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아까 우리 그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국고보조금 지금 한 4억 정도, 3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중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착오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던 좀 제가 세밀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산림사업이라는 통칭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반납액을 이걸 잡아놨었는데 국고보조 국비를 담당하는 그 직원이 잡아놨었는데 각 사업별 담당하는 직원들은 또 별도로 그 부기별로 또 예산 반납액을 또 잡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억 8천만 원이라는 많은 돈들이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 관리자가 캐치를 하고 이걸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연결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답을 주시네요.
예. 지금 10억 6천만 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기타 등등 설명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하는 사업이 맞죠? 아까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시설 그러니까 울산 대공원에 사용되는 그러한 집합시설들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뭐 어린이 놀이시설들 이런 집합 장소에서 그걸 휴관을 하거나 휴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치돼야 될 안전요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일용직들이 와서 일을 거기 이제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 이런 인부들이 쉬게 되다 보니까 다 자동적으로 이제 그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공원 녹지 조성 사업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세요? 그런 사업마다 조금씩 공원마다 다른데요. 네. 울산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성이 완료됐다고 보고 물론 뭐 3단계는 남아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추진하기가 사유지는 이미 다 해제가 되고 한 100만 제곱미터가 거기다가 해제가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유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산지거든요. 그냥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가면 되는 것 같고 개별 공원들, 그 조그마한 공원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장태훈 과장님, 네. 태풍으로 피해 복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죠? 네네. 피해 복구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항구 복구는 아직 어렵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일반 우리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하는 산책로 코스 부분은 저희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실제 지금 이제 이번에도 바람 피해가 좀 많아서 이제 심리 대수문에 도복된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산책길은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급하게 업체 의뢰를 해서 했는데 이제 항구 복구는 사실은 뭐 올해 안에 사실은 뭐 지금 하려고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해서 항구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산서 300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있던데 집행잔액 1억 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 1.3% 정도 전체 예산 금액이 보시면 거의 그 같고요. 그게 대부분에서 보면은 실제 이제 정원 작년 같은 이제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정원 해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많은 코로나 액시 영향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해수를 하는 그 자체가 해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 거기다 정원 해수사 인건비 자체가 지급이 덜 되고 더 같은 더 부분이 가장 힘들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앞서 우리 또 선명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이 가로수 식재 관리 부분이 가로수 식재도 하고 뭐 여기 필요한 부수적인 관리 비용 다 포함인가요? 예, 그 가로수 관리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기관이 되는 관리 부분이 자기들은 순수한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목 식재 관리는 우리가 이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뿌리 자람으로 인해서 들뜨게 됩니다. 그럼 보행자의 교통에 굉장히 장애를 받게 되고 특히 교통약자에게는 휠체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매년 한꺼번에 다 못하고 몇 그릇이 한 200그릇에서 300그릇 정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각 지점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쭉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 식재한 지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가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좀 변해가 있는 변형된 이 형태로 뿌리 도듬이 우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잔액이 사실상 이 부분 아마 감사 때나 아마 이럴 때 아마 다 거론이 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이 뿌리를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한데 뿌리를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잔액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100% 이렇게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은 또 이 정산이라고 해서 보험료 정산이 많이 따라가게 되는데 몇백만 원,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적인 건 한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도블록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도 아마 조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로 공단 전출금이 평가 평가급 지급률 조정 때문에 금액이 많이 다 삭감이 됐던데 이 평가는 공단 자체가 어디 운영평가입니까? 무슨 이유죠? 다 거의 다 250에서 20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행자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 공사공단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 지침이 내려옵니다. 네. 내려올 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B급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편성이 기준이 이제 B급을 하면 250%입니다. 250%인데 자기들이 다시 이제 이거 결과를 보고 그 성과에 따른 평가 기준을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게 등급이 결국 C급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으로 B급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결국은 평가를 해보니 C급이라서 그게 맞는 돈이 지출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을 잘 못했나 왜 그러지? 자, 그리고 비록 100만 원이지만 오산광장에 예산은 100만 원 잡아놓고 사업 설명해 보니까 사업비 전액 미확보에 따라서 100만 원 경관 제가 알기로 폐관 안에 공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산광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하기 전에 저희가 경관 미리 이제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그래서 이제 35억 정도가 들어가야 전반적으로 경관 개선이 된다라고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ing년도에 추가금을 확보를 해서 하기 위해 하다 보니까 그 1억 100만 원에 대해서 사실은 시설 부대비 성격이니까 사업을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그 당연년도 못하다 보니까 2월 되다 보니까 부대비가 남은 거사예요. 100만 원인데 예산이 왜 미확보돼 싶어서. 근데 사업비가 부대비라서 저희가 당연 사업이 지연될 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미리 우리 공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이중 잡혀가지고 그죠? 사학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 게 이제 국가가 가지는 사업하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하고 어떤 그런 내용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아까 착각을 해서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국비 산림 사업은 거기다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네네네. 특히나 바람길수 미세먼지 차단숲 이런 것들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국비 보조에 따른 국비 예산을 조정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과 내에 산림계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산림 담당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각 사업별로 과장님 검토해 주셔야지 그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불찰이고요. 제가 놓쳤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죠. 감사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21에 보면 국가정은 품격 향상 이름도 자체도 사실 예산목에 맞나 싶은데 어쨌든 품격 향상비로 5억을
사업을 편성했다가 지출액은 1억 1천 하고 어쨌든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다 그죠? 원래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현액을 이만히 잡습니까? 어떻게 돼요? 태화강 국가정원 네 과장님. 네, 그 부분 좀 전에 이야기된 오산광장 개선 사업인데 예. 애초에 이제 입구 부분만 손을 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사실은 이제 경관 부분을 전체 이제 도시 우리 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 2천만 원 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려면은 하자. 아니 그 전체 금액 자체가 1억은 다른 사업이고 4억의 예산인데 이제 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익년도에 추가금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때 다 정책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그때 당시에 4억 원을 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인데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산림 사업 서비스 도우미는 숲길, 그다음 숲 체험원 이런 데에서 활용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산이 만만찮은데 보니까. 이거 누가 해요? 위탁 줘요? 공단이에요? 위탁에서 합니다. 예? 아니요, 공단이 위탁이 아니고요. 그럼 누가 위탁해요, 이거? 그 면허를 가진 예, 면허 그 자격 소지를 한 면허를 가진. 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업체는 그 뭐 한 번 계약하면 얼마까지 가는데? 1년입니다. 1년씩. 예, 1년 사업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또 공모를 해서 또 주고 이렇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이거 다음에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근 3억 6,800이라는 돈이 도대체 우리 갔을 때 난 이 서비스 도우미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다 그 부분은 제가 저희들이 그 안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저희들에게 한번 보고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0호, 녹지정원국 소관,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